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만. 조문은 조용히 하고 가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예요. 그 말 함부로 하지 말게. 내 아인 20해 전에 떠났어. 남편분의 장례식장이라 찾아왔습니다. 남편분이 제게 남긴 것이 있어요. 미영아, 진정해. 근데 저 눈빛 어디서 본 듯하지 않니? 남편 장례식장의 조문은 천억 부자라 했나. 아는 체 하지 말게. 그날 남편의 영정 앞에서 시작된 대화는 내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갔다. 낯선 남자가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오래전에 묻은 묵주의 냄새를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뜨며 심장을 추스르고자 했지만 기억은 내 의지를 비웃듯 되살아났다. 20해 전 폭우의 밤, 뒤엉킨 금속 냄새와 젖은 흙 냄새, 그리고 끝내 부르지 못한 이름. 그가 내 아들이라면 왜 지금이었을까? 정말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남편의 장례식장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루 한 편,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작은 마을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살아왔죠. 남편 성태가 세상을 떠난 건 지난달 12일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엔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저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만 숙인 채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장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빈소의 국화향이 눅눅하게 배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제단 앞으로 걸어오는 그의 발걸음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상주석 앞에 섰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평범한 조문 인사였지만 그 음절 하나하나가 제 살갗을 스쳤습니다. 고개를 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어딘가 낯익은 윤곽이었거든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는 손에 쥔 묵주를 제게 건넸습니다. 묵주 아래 박힌 작은 점들이 북두칠성처럼 배열되어 있었어요. 제가 20해 전 아들에게 건넸던 바로 그 묵주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20해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다리 위에서 차가 전복되며 불길에 휩싸였던 그날 밤, 남편과 아들 모두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어왔죠. 죽은 사람 이름 부르지 마시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묵주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정말 제 아들일까요? 장례가 끝나고도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여관에 방을 잡고 매일 국화한 다발을 들고 사진관 앞을 서성였어요. 처음엔 커튼을 치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죠. 한 번만 시간 내주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제 이름은 강준호입니다. 재단 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강준호. 신문에서 몇 번 본 이름이었습니다. 큰 도시의 자선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의 이름은 박준호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 사람 이름을 알아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손목을 걷어 올렸습니다.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날 밤 저를 구해주신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제 팔을 잡아 끌어내시며 생긴 자국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폭우, 경광등, 비명, 그리고 남편이 사라지던 순간. 그럼 우리 준호는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이 제게 이 묵주를 건네셨어요. 언젠가 어머니께 전하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밤 저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앨범 속 6살 준호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눈빛과 방금 전 제 앞에 섰던 남자의 눈빛이 묘하게 겹쳐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는 분자가 장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게 전했어요. 미영아,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그 사람 1000억대 부자라던데? 아이들이 사진관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 나와요? 저는 웃어 보였지만 입술이 굳어 떨렸어요. 그가 정말 제 아들일까요? 20해 동안 무덤 앞에서 울었던 그 시간들은 뭐였을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가 다시 사진관 문을 열었습니다. 문종이 맑게 울렸어요. 아버지 카메라 아직 있습니까? 저는 말없이 창고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천을 걷어 올리니 낡은 니콘 카메라가 먼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카메라를 받쳐들었습니다. 이 냄새 잊지 않았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분자가 제 팔을 쿡 찔렀어요. 미영아, 저 손놀림 봐. 사람은 못 속여. 저는 셔터를 한번 비워 눌렀습니다. 오래된 기계음이 좁은 공간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제 아들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닫아뒀던 금속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닫아뒀던 금속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학약품 냄새가 손에 배었어요. 현상 조명을 켜자 붉은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작은 트레이 위에 오래된 필름을 담그며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6살 생일 파티였어요. 초콜릿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준호와 어색하게 미소 짓는 남편의 모습. 옆에서 그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아버지가 제 손에서 초콜릿을 닦아주셨어요. 셔츠 소매로요.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저와 남편 외에는 아무도 모를 디테일이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뒷면에 낡은 손글씨를 가리켰어요. 내 손에 남은 달콤함은 오래가기를.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기억이 살아날수록 불안도 커졌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그는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침묵은 변명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새벽 사진관 문틈으로 누군가 봉투 하나를 밀어넣고 갔습니다. 그날 새벽 사진관 문틈으로 누군가 봉투 하나를 밀어넣고 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의 진실은 당신이 기억하는 것과 다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엔 다리 밑에 바위와 뒤집힌 차량 잔해,
그리고 달리는 남자의 실루엣이 담겨 있었어요. 날짜는 7월 18일. 사고가 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장면과 달랐어요. 사진 속 남자는 젖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으로 불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확대경으로 확인하니 손목에 작은 흉터가 보였어요. 남편의 흉터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그를 찾아갔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봤더니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더듬었습니다. 이 사진이요. 제 재단으로도 익명 우편이 왔어요. 같은 날짜예요. 누군가 우리 둘을 이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의 시작. 저는 남편의 묘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세웠어요. 오늘부터 피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에 금을 맨손으로라도 더듬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열지 못한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장례가 끝난 뒤에도 열지 못한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저는 열쇠 꾸러미에서 낡은 열쇠를 골라 억지로 돌렸습니다. 금속이 비명 같은 소리를 냈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손바닥만 한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미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앉아 사포처럼 거칠어진 손끝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은 짧았어요. 그날 내가 지키려던 건 너와 아이였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녹음기의 스위치를 밀자 남편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가 당한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빚을 받으러 온 자들이 뒤를 밟고 있었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녹음은 잠시 끊겼다가 다시 계속됐어요. 준호를 숨겨야 했다. 그래서 다른 아이를 차에 태웠다. 다른 아이. 그 말의 무게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어요. 저는 녹음기를 멈추지 못한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너에게 돌아올 거야. 그때 나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마지막 문장은 마치 유언 같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애도해 온 이름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와 마주 앉아 편지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와 마주 앉아 편지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끼어들지 않고 들었어요. 다만 마지막에 짧게 숨을 들이켰죠. 그렇다면 저는 살아남은 아이였군요. 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고마움, 혼란, 죄책감, 그리고 분노. 그때 대신 태웠다는 아이는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혀끝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의 어둠이 다시 방 안을 메웠어요. 그게 내 죄야.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오래 침묵하다가 다시 제게로 시선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진실이 슬퍼도 피하면 더 멀어집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해 동안 잘못된 이름의 무덤 앞에 꽃을 올렸어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외면한 진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봅시다. 그날의 자리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 예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다리로 갔습니다. 비가 내렸고 젖은 돌에서 이끼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는 바위 틈 사이를 손으로 더듬더니 녹슨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낡은 이름표였어요.
흐릿하게 남은 글자를 비에 씻어내니 이도윤이라는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가까운 이웃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지킨 아이 대신 태웠던 아이는 도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도윤이를 구하려다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이름표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비가 이름표의 금속을 두드렸습니다. 이걸 도윤이 어머니께 전해야 해요. 그는 제 손에 묵주를 얹었어요. 진실은 저만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20해 동안 저는 제 아들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를 애도해 왔던 거예요. 무덤 앞에서 했던 수많은 말들이 비어있는 공기 속에서 흩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름표를 품에 꼭 안았어요. 도윤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도윤이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마른 빨래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저는 대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제 얼굴을 보고 오래 침묵했어요. 저는 품에서 묵주와 이름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게 그의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 아이 대신 당신네 아이를 살렸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루 끝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밖에서는 아이들이 장화를 신고 골목을 뛰었습니다. 사진관 다시 여시나요? 분자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자기 몫으로만 들고 있지 맙시다. 바람이 마루 끝을 쓸고 지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카메라를 꺼내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가 복원한 마지막 필름이 현상 트레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가 복원한 마지막 필름이 현상 트레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첫 프레임에 남편의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등불 아래에서 원고지를 앞에 두고 펜을 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프레임, 남편의 등 뒤로 작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셋째 프레임의 하단 여백에 삐뚤한 글씨가 박혀 있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선택이라도 아이는 살아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칼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던져 두 아이를 살리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한 아이의 실종, 한 아이의 혼돈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당신, 이 손이 아직 살아있어요. 제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게 솟아올랐어요. 그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잊고 싶어요. 저는 오래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관을 다시 열자. 기억을 남기는 집으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기억을 나누는 일임을 알았어요. 간판공이 나무판을 들어 올려 새 글씨를 달았습니다. 준호 사진관, 기억을 남기는 집. 오전 햇살이 간판에 닿으며 금빛을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옛 사진과 필름을 들고 하나둘 왔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현상 조명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스패툴라를 쥐어주며 물의 흐름을 읽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현상실의 습도를 조금 덜어주는 듯 했어요. 저는 계산대에 앉아 남편의 글씨체를 흉내내어 영수증을 끄적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흑백 사진 한 장을 제게 건넸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찍으신 것 같아요. 사진 속에는 제 옆에서 자는 어린 준호가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작은 문장이 있었어요. 진실은 사랑보다 늦게 도착한다. 저는 종이를 가슴으로 가져가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은 늘 즉시 도착한 줄 알았는데 어쩌면 진실이 뒤늦게라도 걸어와 우리를 다시 묶어주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그는 자신의 재단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미영재단이라고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럴 자격이 어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개소식 날 읍사무소 강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분자는 맨 앞줄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벽면에는 우리가 복원한 흑백 사진들이 전시됐어요. 아이들은 각자 찍은 사진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연단 위에서 짧게 인사했어요. 사람을 잇는 일에 돈이 쓰이길 바랍니다. 박수가 울렸고 저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밤 기증자 명단 옆에 남편의 이름을 적었어요. 박성태 사진가. 글자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웃으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붙들었습니다. 20회의 그림자가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개소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다시 틀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다시 틀었습니다. 낮에 듣지 못했던 마지막 트랙이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아, 내가 준호를 보낸 거 알고 있었어. 그때 내 눈빛이 말해줬지. 저는 숨을 멈춘 채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어요. 그날 밤 빚을 독촉하는 발소리가 골목까지 들려오자 저는 아이를 안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를 먼 친척에게 맡기며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공포가 흘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모든 질책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했던 겁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살린 거야.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가 방금 제 옆에서 말을 끝낸 것처럼 방이 따뜻했다가 곧 비워졌습니다. 그는 제 잘못을 이미 안고 떠났던 거예요. 당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영정 앞에 국화를 올려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 얼굴의 주름 사이로 오래 머물던 그늘이 천천히 자리를 옮겼어요. 재단은 장학 사업을 시작했고 사진관은 방과 후 교실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현상액을 들여다보며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도윤이 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봉사자 명단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같이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프레임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벽은 곧 마을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오래된 집의 기와 시장통의 장사꾼, 비온 다음 날의 농길, 그리고 서로의 얼굴. 저는 그 사이를 걸으며 셔터음을 상상해 봤어요. 엄마, 사진은 빛을 기다리는 일이네요. 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흐릿해도 결국 빛은 남지.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사진을 살짝 흔들었어요. 흔들림조차 살아있음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제 손은 더는 떨리지 않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사진관 앞 벚나무가 연분홍을 터뜨렸어요. 간판 위에 금빛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창을 열고 먼지 냄새를 내보낸 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길 건너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찍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문지방을 넘었어요. 셔터가 눌리는 순간 남편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없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제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그가 남긴 말들이 이제야 온전히 제 안에서 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랑은 늦게 도착한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는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가족 사진을 찍어요. 우리는 영정을 가운데 두고 나란히 섰어요. 셔터가 조용히 닫히며 소리를 남겼습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벚꽃잎이 유리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꽃잎이 문턱을 넘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20해 동안 잃어버렸던 진실이 돌아왔고 사랑은 그 진실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진관 창가에서 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어 올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도윤이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문장이 가슴속에서 울립니다. 진실은 사랑보다 늦게 도착한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늦게 도착한 진실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냈어요. 그는 현상실에서 필름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뭘 찍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사진관 간판을 비추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닙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작을 찍는 거야.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건넸어요. 저는 셔터를 반쯤 눌렀습니다. 초점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20해 만에 되찾은 온기였습니다. 셔터가 완전히 눌렸고 빛이 필름에 새겨졌어요. 사진관 벽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 아이들의 미소, 그리고 우리 가족의 초상. 모든 사진 속에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어둠을 뚫고 살아남았어요. 분자가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손님 많네. 장사 잘 되겠어. 저는 웃었어요. 장사가 아니라 기억을 나누는 거지. 그녀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사진들 다 누가 찍은 거야? 우리가 같이 찍었어요. 준호도 찍고 아이들도 찍고 저도 찍고요. 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억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지. 맞는 말이었어요. 기억은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저녁이 되면 현상실에서 사진을 현상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이미지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사진은 시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 보세요. 도윤이 어머니가 웃고 계세요. 사진 속에서 그녀는 정말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을 정성스럽게 프레임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사진관의 불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20해 동안 잘못된 이름 앞에서 울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 눈물도 진심이었으니까. 다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됐고 그걸로 충분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별은 이미 죽었어도 빛은 계속 온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일은 날씨가 좋대요. 야외 촬영 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을 전체를 찍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카메라를 들고 마을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요.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파인더에 담겼어요. 셔터를 누르는 순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찍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든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나중에 사진관 입구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맞아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20해 만에 아들을 되찾았고 진실을 마주했으며 용서를 배웠어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됐습니다. 도윤이 어머니가 사진관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진 정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고마워요. 제가요? 진실을 말해줘서요. 덕분에 도윤이를 제대로 보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재단의 첫 장학생이 선발됐어요. 사진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준호가 그 학생을 사진관으로 데려왔어요. 이곳에서 배우세요. 할머니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학생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카메라를 꺼내 학생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시작해봐. 학생이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준호 같았어요.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어요. 사진관 앞 나무에 초록 잎이 무성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찾아와 사진을 찍었고 마을 사람들은 추억을 나눴어요. 저는 이제 밤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우리 잘하고 있죠? 준호가 돌아왔어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지켜준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남편이 듣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사진관 개업 1년이 됐어요. 기념으로 마을 사람들 전체의 단체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읍사무소 앞 광장에 모두가 모였어요. 준호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는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아이들이 앞에, 도윤이 어머니와 분자가 옆에, 그리고 저는 가운데 섰어요. 자, 다 같이 웃어요. 준호가 외쳤고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 같았습니다. 사진이 현상되어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감탄했어요. 정말 좋은데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예뻤나? 사진 속에는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사진관 가장 중요한 자리에 걸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기일이에요. 우리는 함께 묘지로 갔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렸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다시 만났어요. 고맙소. 준호도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 엄마 잘 모실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섰어요. 눈이 우리를 덮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아주 많이. 정말이었습니다. 20회의 아픔을 지나 저는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용서하는 법,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사진관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됐어요.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순간을 함께 기억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100일 사진 찍어주세요. 저는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가 찍어주시면 복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제대로 담을 수 있다는 확신이요. 사진이 나왔을 때 부부는 감동했어요. 정말 잘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타고난 사진가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그냥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뿐이야. 사진은 사랑의 결과물이거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현상실에서 하루의 사진들을 현상했어요. 한 장 한 장 떠오르는 이미지를 보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 참 잘 웃네요. 이 할아버지는 손자랑 찍었어요. 오랜만에 만났대요. 이 가족은 이사 간대요. 마지막 기념 사진이래요. 모든 사진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소중히 다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진관 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준호가 떡국을 끓였어요. 우리는 영정 앞에 먼저 떡국을 올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예요. 우리는 웃으며 떡국을 먹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오후에 도윤이 어머니가 왔습니다. 손에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나눠 먹으려고 담갔어요. 고마워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김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영 씨, 작년 한 해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같이 있어줘서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나무가 또 꽃을 피웠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1년이 참 빨리 지나갔어요. 준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1년 전 오늘이 처음 만난 날이에요. 맞아요. 1년 전 오늘 그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었죠. 그때는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확신했어요. 그가 제 아들이라는 것을요. 정말 다행이야. 내가 돌아와줘서. 저도요, 엄마. 우리는 안았습니다. 오래오래 안고 있었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진관에 손님이 왔어요. 우리는 얼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족 사진 찍으려고요. 네, 여기 앉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파인더를 통해 본 가족은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좋아요, 한 장 더요. 또 한 번 셔터를 눌렀어요. 완벽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도 사진 찍어요. 내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웃어요, 엄마.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셔터가 눌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봤을 때 저는 놀랐어요. 제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반짝였어요. 이 사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엄마가 가장 예쁘게 나왔어요.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침대 옆에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랑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묵주를 저는 매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잘 지내요?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매일 밤 영정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미소 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재단일로 바빴지만 주말이면 꼭 사진관에 왔어요.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고 현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나도 아들.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어요. 20해의 아픔을 지나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함께 나눈 진실과 용서였어요. 사진관 벽에는 이제 수백 장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모두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마을의 이야기이자 사랑의 이야기였죠. 저는 매일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모두 소중했어요. 웃는 얼굴도 우는 얼굴도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기억을 남기는 집. 간판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저는 그 간판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해낸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사진관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히 가요, 엄마. 너도.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함께였어요.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잠들기 전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났습니다. 남편의 말이 생각났어요. 별은 죽어도 빛은 계속 온다. 맞아요. 사랑도 그래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어주고 살게 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리고 저녁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이 제 삶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하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삶이에요. 저는 이 삶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20해 전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았어요. 아들도 진실도 사랑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기대해요.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사진관 문을 열겠어요. 아이들이 달려올 거고 저는 카메라를 들 겁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모든 게 완벽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의 진실을 그대로 담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으니까요. 준호가 남긴 말이 생각나요. 사진은 빛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맞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기다리면 언젠가 빛이 와요. 저는 그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 속에서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아픔도 기쁨도 모두 제 삶의 일부니까요. 그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잠들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준비됐어요. 어떤 하루가 와도 웃으며 맞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를요. 그것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저를 지켜줄 거예요. 좋은 밤입니다. 별이 빛나고 바람이 부드러워요. 저는 이 밤을 사랑합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을요. 사진관의 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매일 새로운 사진이 찍히고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담을 거예요. 카메라에도 마음에도요.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사진을 보며 웃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든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며요. 이것이 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매 순간이 선물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요.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니까요. 이제 정말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또 만나요. 사진관에서요.